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 방에 후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는 이런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혼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하면 주린이, 요리를 처음 하면 요린이 하듯이 인생을 처음 사는 분들에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역시도 인생을 처음 사시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인생을 처음 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을 처음 살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날마다 어려움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서 또 인생은 즐겁고 또 행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생이라는 이런 닉네임을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직업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기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 흥미, 강점, 가치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면서 궁극적으로 직업 세계에 어떻게 안착해야 될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정말 알차게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권합니다. 그럼 한번 강의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 창조하는 방법, 좀 시간은 더 걸립니다. 5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통합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소멸하는 직업이고, 직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부분이 직업이 이제 성장 가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이 계속 세분화되잖아요. 예전에 프로그래머가 하나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있지만 웹 프로그래머도 있고, 그 다음 시스템 프로그래머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프로그래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직업은 이런 식으로 흥망성쇠가 일어나는데요. 생성이 인간의 어떤 욕구나 어떤 인간의 불평에 의해서 직업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를 하면 변형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트렌디하게 변형을 해서 잘하면 사양산업 속에서도 성장하는 직업이 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제 퇴보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쇠퇴하겠죠, 잘못하면. 그리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직업을 창조하는 방법 5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세분화예요. 총 5가지로 저는 이걸 창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분화, 융합화, 가치화, 산업화, 유의합니다. 자, 첫 번째가 세분화인데요. 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그 직업을 초니치 마켓에 정하는 겁니다. 한 분야의 장인들이나 강사도 그냥 강사가 아니라 이공계 청소년 진로지도 전문 강사,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충원 기자분은 의대를 갔었지만 너무 이제 의사가 되는 길이 안 좋아서 의학 전문 기자. 그러면 의대를 만약 못 갔다 하더라도 기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건강 전문 블로그 이런 식으로도 또 될 수 있겠죠. 여러 형태로 세분화하는 전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가야 되는, 전 세계가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좀 위험한 직업이고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상이 있고 전공이 있는데 이걸 이종 방식이 있는 거예요. 5번째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는데요. 만약 의대를 못 갔다 하더라도 사실 병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것을 고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사실 건강을 미리 이제 예방하는 차원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전문 블로거들 중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건강 관리하시는 부분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사도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의사들도 생기고, 그걸 또 방어하는 유관한 직업들도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니치 마켓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이명 교사만 되어야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저희 대학에서도 한 1년 반 정도 취업 전담 교수로 생활을 하긴 했었는데요.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대학에서 한 10여 년 정도 했었는데요. 저는 정교수직도 사실은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유롭게 제 거 공부하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일,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거절하게 되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힘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학교 안에만 교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밖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들면 너무나 다양한 가르치는 분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여러분이 좁게 하는 게 이게 니치 마켓으로 가는 세분화 전략입니다. 두 번째가 융합화입니다. 예전에 광고 중에 먹는 건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과일 화장품을 가지고 다루는 회사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화기, 컴퓨터가 합쳐서 예전엔 mp3까지 다 있었는데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스마트폰이 모든 걸 합치거든요. 이걸 이제 모든 산업들이 일어나는데요. 융합화라고 해요. 서로 다른 것을 합치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자동차가 합쳐서 자율주행차, A와 B가 합쳐서 C, D, E, G, E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G까지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흥미가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잖아요. 잘 조합을 하시면 여러분만의 독특한 직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꽂이 심지어 꽃꽂이 전공하겠다라고 하니까 석사 과정에서 부모님이 너무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원의 심리 치료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원의 심리 치료사가 되었지만 나중에 심리학 교수가 되겠다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초점은 똑같은 건데 초점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원의 심리 치료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런 분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을 융합화시켜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혀 다른 흥미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업을 창조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가치와 의미를 불어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불어넣는 겁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제가 하는 일에 가치하고 의미를 불어 넣으려고 하죠. 만약 제가 강의하는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계속 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제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불어 넣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가 다 있거든요. 세상이 왜 돌아가겠습니다? 그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가치와 곧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겠죠. 네 번째가 끊임없이 산업은 트렌디하게 급속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트렌디한 기술과 산업과 이런 것들을 최첨단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노력해 나가신다면 현지적으로 빨리 나와 있는 기술들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다양한 산업 분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면 이게 뭘까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감각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것을 여러분 직업에, 직장 생활에 또 여러분 독립하는 데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트렌디한 기술을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또 직업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유의한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직업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만 현재 하는 일을 누구보다 즐겁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언급하는 분이 이 42번 버스 이종득 기사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화초버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42번 버스는 학교를 많이 가거든요. 학교 앞을 많이 갑니다. 근데 이 기사님이 급정거 안 하시려고 하초를 이렇게 다 심으시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걸음걸이가 늦으시잖아요. 근데 이정도 기사님은 승객들에게 꼭 여러분 저기 할아버지가 잘생긴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양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면 여러분 다들 여기 자리가 없어요. 여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사님이 그렇게 방송을 한답니다. 오늘은 이 잘생긴 할아버지에게 누가 자리를 양보할까요? 이렇게 하면 누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다들 쭈뼛쭈뼛 하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면 이거 오늘은 잘생긴 정강이 학생이 자리 양보했네요. 모두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 42번 버스가 대학이나 학교 앞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우르르 내리잖아요.
그러면 기사님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버스 안에서 많이 잤죠? 학교 가서 또 자면 안 돼요. 오늘을 바꿔야지 미래를 바꿀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고 이렇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많이 봤죠? 학교 가서 또 보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하세요. 안녕.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들 키득키득하지만 엄청난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일을 정말 즐기는 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회생활에서 각자의 부분에서 자기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맙고 또 반갑고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 그 자체를 순수하게 즐기는 것도 저는 직업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천직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나한테 딱 흥미와 적성에 딱 맞는 이런 직업을 찾지 못한다라고 너무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각자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천직을 찾을 수도 있고 심지어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건하게 부닥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직이나 직업이 뚝 하고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시고 공부 좀 하시고요. 진로와 직업과 관련한 책들도 꾸준하게 읽으시고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취업, 진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가지고 또 배워나가시면 학교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요. 여러분이 그 믿음 잃지 마시고 꾸준하게 학습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요, 제가 연락처가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로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기록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고민 해결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나머지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다 조금 도움이 더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민하는 것들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도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면서요,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내일을 위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인생이가 되어 나가요. 여러분 모두 안녕.